큰 개가 주인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습니다. 저 개집이 마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내가 개에게 먹이를 줄 때 바닥에 문고리가 있으니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께서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주머니가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윤형이 재빨리 개집으로 들어가 바닥에 추억의 나라라고 적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지하로 가는가 했더니 옆으로 길게 환한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간간히 햇빛도 들어와 걷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마을이 보였는데 건물이 개화집과 처가집이고 사람의 옷도 옛날 옷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역사 속을 뒤집고 들어온 듯 했습니다. 뭐야, 꼭 조선시대로 온 것 같아. 큰 나무 밑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게 보이자 윤형은 뛰어갔습니다. 저 말씀 좀 묻겠는데요. 여기 마을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계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참으로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이군요. 아름다운 마을이지요. 예전에는 저기 영치산에서 진달래꽃을 따먹기도 했는데 모두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과 친척분들도 많았지요. 이곳은 집성촌이라 대부분 친척들이었지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10년 전에.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이곳을 떠났지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마음뿐이었고 고생은 멈추지 않았지요. 지치고 힘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는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생전에 효도를 하지 못한 게 마음에 맺혀서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효도할 텐데 그런 기회가 없어졌어요. 후회는 앞에서는 보이지 않고 늘 뒤에 따라오지요. 당신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부모 형제 이웃에게도 서로 도와주고 보살펴 주시오. 나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과거에 집착해서 괴로워하면 뭘 합니까?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도 슬프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일은 잊고 열심히 사셔야지요. 윤형은 위로의 말을 하면서도 어쩌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지우가 죽고 나서 세상의 모든 슬픔이 자신의 몫인 것 같아서 부모님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에게 과거는 잊고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 말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윤형은 자신의 슬픔만 생각하느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께 그점기 지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윤형은 혼자 겨울에서 물장난하는 아가씨가 보이자 다가갔습니다. 물장난 하시다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면 아름다운 추억이 머물러 있는 이곳에 온답니다. 그 사람 생각하다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몸살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움보다 더 아플까요? 그 사람이 떠났나 보군요. 말도 없이 가셔서 다시 돌아올 것 같아 기다리고 있어요. 말없이 갔다는 건 다시 돌아온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싶어서요. 말없이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까요? 다시 올 사람이면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요? 차라리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당신이라면 좋아했던 사람이 떠나면 쉽게 마음을 접고 다른 사람을 만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좋아했던 사람이 떠나면 우선은 힘들겠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을까요? 정말 세월이 흐르면 잊혀질까요? 세월이 이야기라는 말이 있듯이 세월에 묻혀 어쩌면 잊어버릴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을 잊으면 행복해질까요? 아직도 내 가슴에 추억이 따뜻하게 남아있는데 아름다운 추억도 모두 잊어야 하나요? 이들의 영원히 그 사람을 잊는 게 맞는 것일까요? 추억을 간직하면 간직한 만큼 슬픔이 커질 수도 있어요. 떠난 사람은 잊고 추억도 지워버리세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추억은 구름입니다. 구름은 바람 불며 날아가니 잡을 필요 없어요. 떠난 사람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고마워요. 지나간 추억을 찾고 있느라 다가올 새로운 행복을 맡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망각의 나라로 가는 길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그곳에 가려고 하나요? 그곳에 가면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망각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는 곳이지요. 아내를 만나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당신도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처럼 허송 세월만 보내게 될 거예요. 제게 말했듯이 떠난 사람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아내를 만나면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아내를 그리워하는 간절한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여서인지 당신의 표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보이는 것 같네요. 망각의 나라가 있다는 전설을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떠난 사람은 있어도 돌아온 사람은 없으니 조심하세요. 여기 물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아세요? 어디선가 시작되어 내려오겠지요? 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내를 만나면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세요. 아가씨의 진심 어린 충고에 윤영이 배낭에서 꽃감을 꺼내어 아가씨에게 주면서 고맙습니다. 이 꽃감을 드세요.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꽃감을 받은 아가씨는 보자기를 풀더니 그릇에 담긴 빨간 대추 한 움큼을 윤영의 손안에 담아줬습니다. 가시면서 드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윤형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받은 빨간 대추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형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망각의 나라가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막혔네? 물줄기를 따라오니 담벼락이 앞을 떡하니 막고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뜻인가? 아니면 저 높은 담을 넘어가라는 뜻인가? 윤형은 주변에 있는 돌들을 주워서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넓게 쌓아서 돌 위에 올라가 담장 너머를 보았습니다. 담 너머에는 편말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온통 토마토 밭이었습니다. 사다리가 보여서 윤형은 조심조심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담벼락에 망각의 나라라고 씌어있어서 윤영은 기뻤습니다. 이제 다 왔어. 여기에서 걷기못을 찾아가면 되는 거야. 마을밭에는 온통 빨간 토마토와 파란 토마토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파란 토마토는 먹지 마시오 라는 편말이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빨간 토마토가 많은데 누가 일부러 파란 토마토를 먹는다고 편말을 여기저기 세워놨을까? 한 사내가 뛰어와서 윤형을 불렀습니다. 이 마을에는 처음 오신 분이시지요? 파란 토마토는 먹지 마시오. 파란 토마토는 싱싱하다고 좋아하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나는 대뱅이 마을의 촌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마을은 온통 토마토 밭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표정은 어떤지 자세히 보시오.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누워서 뒹구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한가로워 보이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유심히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을의 토지는 토마토를 심으면 열매가 상상도 못할 만큼 잘 자랍니다.
몸에 좋다고 사람들이 즐겨 먹는데 사실은 토마토는 위험한 과일입니다. 위험하다니요? 몸에 좋다고 익기도 전에 파란 것을 따먹기도 하고 갈아서 먹고 토마토 잼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익은 것은 몸에 좋지만 덜 익은 과일은 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게 되면 배탈이 나기도 하고 심하면 두통과 호흡장애로 구토를 합니다. 잘못하면 기억력에도 영향을 끼쳐서 치매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요즘 들어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늘어나서 조사를 했더니 덜 익은 파란 토마토를 즐겨 먹였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 토마토가 병의 원인이란 것을 일깨워주려고 푯말을 많이 씌워두었지요. 잊는다는 것은 망각은 무서운 병이지요. 치매 걸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잘 모르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까요?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과일이 있는 것을 기다리기 싫어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빨간 토마토를 먹으면 여자들에겐 얼굴이 예뻐진다고 하고 아이들에겐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고 어른들에겐 오래 산다고 하면 적어도 더 나빠지진 않을 테지요. 오, 듣고 보니 좋은 생각이군요. 당장 써붙여야겠어요. 마을 촌장은 즐거워하며 윤행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혹시 걷기못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윤행의 말에 촌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그곳에는 왜 가려고 합니까?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걷기못에 가면 비밀의 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걷기못에 찾아가는 사람은 있어도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쩌면 당신을 몰라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했으니 분명 나를 반가워할 겁니다. 그건 당신의 희망일 뿐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아내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윤형이 간절히 부탁하자 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아내를 만나더라도 큰 실망을 하지 마시오. 이 길을 따라 위로 계속 올라가면 걷기못이 나오는데 비밀의 문이 어딘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을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나은 사람은 없다는 전설이 내려오니 조심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빨간 대추를 드시지요. 윤형이 아가씨에게 받은 빨간 대추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촌장의 손바닥에 올려주자 촌장이 바구니에서 노란 토마토를 꺼내어 윤형에게 주었습니다. 이 토마토를 지금 드시지요. 힘이 날 겁니다. 고맙습니다. 길이 바빠서 가면서 먹겠습니다. 윤형은 노란 토마토 2개를 손에 쥐고 걷기못을 찾으러 뛰어갔습니다. 여기가 걷기못이구나. 그런데 비밀의 문은 어디 있지? 윤형이 못 주변을 2바퀴나 돌아도 문이 있을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비밀의 문이 보이지 않아 울고 싶어졌습니다. 이 연못 어딘가에 비밀의 문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윤영이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때의 새들이 날아와서 모여졌다 사라졌다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다가가 보니 나무 밑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밑동만 남아 있는데 새들은 어디로 날아갔지? 아마도 이 근처 어딘가에 입구가 있을 거야. 윤영은 마을 촌장에게 받은 노란 토마토를 밑둥이에 올려놓고 새들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들쥐 한 마리가 밑둥이로 올라가더니 노란 토마토를 다 먹고는 제자리를 뱅뱅 돌다가 어디론가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혹시 노란 토마토가 망각의 열매가 아닐까? 맞아. 지장보살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생각해보니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자신이 먹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영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새들이 날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 동굴이 어디서 어떻게 열린 것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들어가야 해. 윤형은 죽을 힘에 다해 뛰어갔습니다. 윤형은 캄캄한 동굴 속을 손으로 더듬거리며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여기가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이곳에 지호가 있을 거야. 희망을 안고 한참을 들어가니 눈에 익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법당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서 윤영은 다가갔습니다.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스님이 깜짝 놀라며 묻자 윤영은 고개 숙여 합장하고는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먼 길을 왔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지요. 제 아내 지우를 만나러 왔습니다. 윤형이 간절하게 애원하자 스님이 들어오셔서 찾아보세요. 법당에는 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기도하는 젊은 여인이 아내 지우였습니다.